네, 박근혜 대통령께서 탄핵당하셨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대한민국의 붕괴를 가져온 그런 사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자유통일을 이루시려고 했는데 그 통일을 막는 이 체제 유지자들에 의해서 또 특별히 북한 공산 세력에 의해서 또 탄핵을 당하셨고, 또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또 정치개혁을 하시려고 또 심지어 이제 언론이 지금 요즘에 사건이라고 그러죠. 입법사법 행정의 배후에서 언론으로 다 다스리기 때문에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 언론을 또 개혁하려고 하시다가 또 어려움을 당하셨고, 또 무엇보다도 박근혜 대통령께서 역사 바로잡기, 역사를 바로잡아야만 된다. 영토와 국민은 몸이라고 한다면은 역사는 혼이다. 그런데 역사가 잘못되면 혼이 잘못돼서 현 세대는 물론이고 그런 교육을 받는 우리 청년 미래 세대들이 망가지게 된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신 일 중에 하나가 국사편찬위원장으로 유영익 박사님을 임명하셨지 않습니까? 유영익 박사님께서 오늘 새벽 7시에 발인을 하셨습니다. 지난 26일 날 소천하셔서 그저께 이제 입실을 하시고 어제 입관 예배 보시고 오늘 이제 발인을 했는데, 놀라운 거는요, 제가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유영익 박사님이 우리 태극기 집회를 자주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종문화회관에서 한참 집회할 때, 또 제가 이제 부족하지만 연설할 때는 스크린에 관련 사진을 띄워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에 관련된 역사 이야기를 스크린에 띄워가지고 이렇게 연설도 했더니 어느 날 연설하고 내려오는데 저를 이렇게 격려를 해주시더라고요. 보니까 유영익 박사님이세요. 깜짝 놀랐죠.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의 최고의 학자이시고 국사편찬위원장으로 박근혜 대통령께서 임명하셔서, 또 청문회 때 그래서 종북좌파들이 얼마나 또 길길이 뛰었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인연이 돼가지고 유영익 박사님하고 그동안 많은 교제를 나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소식이 끊겼는데 이번에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의 역사학자시고 또 그러신 분이 탄핵 섹터에 나름대로 굉장히 어려움을 그런 느끼셨는지 하시다가 우리 태극기 집회를 보고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공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당원들이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단순히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를 외치는 것은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회복뿐만 아니라 정말 무너진 헌법, 법치, 시스템, 체제, 이런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는 그러한 역할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여기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공화당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의 말씀에 감동을 받고 창당을 했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뭐라고 그랬었습니까? 시간이 걸려도 진실은 밝혀진다. 그 한마디 믿고 우리가 지금 6년을 왔고 이제 앞으로 몇 년이 될지 모르지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조원진 대표님께서 처음으로 사회혁명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의와 진실, 정의가 무너지고 진실이 무너지고 온갖 불의와 거짓말이 난무하는 이런 세상에 이제 사회혁명까지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러셨잖아요. 그럼 기존의 보수 세력에 대해서 희망을 있으시냐 그랬더니 한마디로 희망을 두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보수 세력으로 창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과 조원진 대표님과 우리 공화당은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흔들림이 없는 자신감과 확신과 이 신념을 가져야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정치와 모든 면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IFF라고 그러죠. Identify of friend or foe. 적과 악운을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정치는 말할 것도 없고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결국 친구인 줄 알았더니 청와대 내는 그렇고 다 배신자였잖아요. 이번에 50억 클럽 나온 겁니까? 곽상도도 먹었고 또 정무수석했던 그 사람도 먹었고, 안종범이 수첩 가지고 또 난리치고 친구인 줄 알았더니 부하인 줄 알았더니 다 왼수잖아요. 그래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을 믿는데 뭘 믿느냐? 지금 계속 박근혜 대통령께서 한마디 말씀을 안 하시는 것은 계속 적과 악운을 구별하시는 그런 과정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이번에
유영아의 발언에 대해서 저는 관심이 없는데 다만 이겁니다. 그 말을 믿고 많은 사람들이 뭐 이렇게 저렇게 견해를 세우는데 바로 그거에 따라서 적과 악운이 구별이 분명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유영아의 한마디를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마음대로 얘기한다든지 또 친우리 공화당이었던 사람들이 유영아의 말에 박근혜 대통령과 조원진 대표가 어떤 팀이 생긴 것 같다고 생각해서 돌아선 사람들 있잖아요. 아시죠? 예.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 9월달이나 10월달 저는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선거구제가 확정이 돼야만 뭔가 말씀하셔도 말씀한다고 하는데 그때까지는 끊임없는 적과 동지, 프렌드와 포를 구별하는 과정이다. 우리 당도 계속 그런 과정을 겪었지만 아직도 그런 과정을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견고하게 하나 될 수 있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좀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은 리콴유 수상에게 국가 지도자의 덕목이 뭡니까? 그 아무것도 없는 싱가포르를 인류 최상의 도시국가를 세운 그 비결, 국가 지도자의 덕목이 뭡니까? 그랬더니 국민을 사랑하는 애국애족의 마음이다. 그리고 정의를 실천해서 질서를 잡는 것이다. 그랬더니 그 외국 기자가 만약에 둘 중에 하나가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합니까? 그랬더니 리콴유가 단호하게 지도자는 무서워야 됩니다. 그래야 정의를 행사할 수 있고 그래야 질서가 잡힌다는 거예요. 왜 많은 나라들이 망가지느냐? 바로 국민을 사랑한다고 하는 포퓰리즘으로 국민을 속이기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는 이렇게 무서워야 되네. 근데 우리가 윤석열 무서워합니까? 안 무서워해요. 문재인 무서워합니까? 안 무서워해요. 왜? 정의롭지 못하니까. 정의를 행사하기 때문에 정의를 행사하는 지도자가 우리는 무서워야 되고 그래야 질서가 잡히는 겁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참 인도네시아에서 별의별 재난을 다 겪고 전방에서 쥐레도 겪었고 선천적으로 비장이 커가지고 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태극기 집회 때문에 우리 공화당 와가지고 조원진 대표님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왜? 정의를 지키니까 정의. 원칙대로 하니까 제가 처음으로 지도자 때문에 무섭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금 정말 대한민국에 뭘 제일 먼저 회복해야 되냐면 바로 이런 정의와 질서를 회복해야 됩니다. 다 망가졌지 않습니까? 정말 박정희 혁명과 같이 의장과 같이 그런 혁명 그 성공했던 것이 그렇게 정의를 행하니까 국민들이 호응해서 장면 정권의 그런 모든 부조리를 개혁해서 자유당의 그 모든 부조리를 개혁해서 나라를 세울 수 있었는데 지금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조원진 대표, 우리 공화당이 정말 3일체로 더욱더 견고하게 하나가 돼서 나갈 때 반드시 최후의 정치개혁, 사회혁명, 자유통일까지 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